노년의 불안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불안이요. 딱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당장 큰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편한 그런 느낌 말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있잖아요. 옆에서 배우자는 코를 골며 자고 있고 집은 고요한데 나만 천장을 바라보며 뭔가 모를 생각에 잠기는 순간들. 그때 떠오르는 건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몸이 언제까지 버텨줄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조금씩 얕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면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죠.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참 이상합니다. 젊었을 때도 불안했어요. 시험 앞두고 취직 앞두고 결혼 앞두고 애 키우면서 그때도 분명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불안과 지금의 불안은 어딘가 다릅니다. 젊을 때의 불안은 대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뭔가를 해결해야 하고 목표를 이뤄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조급함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같은 질문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이 감정이 더 선명해지는지, 그리고 이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불안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없애려고만 하면 그 불안은 오히려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함께 조용히 걷는 중입니다. 노년의 불안이 갑자기 커지는 이유. 불안이라는 감정은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린아이도 불안해하고 청년도 불안해하고 중년도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60 넘어서 느끼는 불안은 그 이전의 불안과 확실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앞으로라는 말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앞으로를 이야기할 때 그 시간이 아주 길고 넓게 펼쳐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실패해도 다음이 있고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이 있었죠. 시간은 풍족했고 가능성은 무한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앞으로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때 그 시간이 예전만큼 길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게 불안의 첫 번째 원천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자각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항상 알고 있었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알고 있었지만 느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느낍니다.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몸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어. 그리고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 두 번째 원천은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감각입니다. 젊을 때는 길이 많았습니다. 이 길이 막히면 저 길로 가면 됐고, 이 일이 안 맞으면 다른 일을 찾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길들이 하나씩 닫히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체력이 부족하고, 사람을 새로 사귀기엔 에너지가 부족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기엔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우리는 점점 좁은 방 안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역할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역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배우자였고, 누군가의 부모였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할들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주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퇴직하면서 직업이라는 역할이 사라지고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관계 속의 역할도 흐려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이 불안의 핵심입니다. 역할을 잃은 나, 무언가를 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은 나. 이 날을 마주할 때 우리는 깊은 불안을 느낍니다. 젊을 때의 불안은 대개 해결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 되고, 돈을 벌면 되고, 건강을 챙기면 됐죠. 그런데 지금의 불안은 무언가를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은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나는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나는 아직 의미 있는 존재인가? 내 삶은 무엇이었나?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불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더 어려운 건 이 불안을 누구에게 쉽게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말하자니 걱정 끼칠 것 같고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다들 비슷한 처지라 위로가 될지 의문이고 배우자에게 말하자니 그 사람도 똑같이 힘들어 보여서 차마 입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을 혼자 안고 갑니다. 밤에 홀로 천장을 보며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렇게 조용히 견뎌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불안은 나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정신이 약한 것도 아니고 의지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은 우리가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삶의 유한함을 느끼고 존재의 의미를 묻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불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불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철학자들은 이 불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들의 생각을 빌려서 우리 불안의 본질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철학적 관점 1. 불안은 삶 전체를 보게 만든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하지만 이 사람이 불안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하이데거는
불안과 두려움을 구분했습니다. 두려움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큰 개가 달려오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개가 무섭기 때문이죠. 시험을 앞두면 두렵습니다. 시험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불안은 다릅니다. 불안은 구체적인 대상이 없습니다. 뭐가 무섭다고 콕 집어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이 불안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삶 전체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눈앞의 일들에 바쁩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텔레비전 보고 친구 만나고 병원 가고 손주 돌보고 이렇게 매일매일의 일들을 처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는 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같은 질문 말이죠. 그런데 불안이 찾아오면 달라집니다. 갑자기 이 모든 일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문득 생각합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설거지를 하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갑자기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삶 전체를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이걸 중요한 순간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역할도 아니고 남들의 기대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 말입니다. 노년의 불안이 특히 강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이런 질문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할 일이 줄어들고 시간이 느려지고 조용해지면서 우리는 자꾸 이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무엇이었나?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고 무섭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에는 명확한 답이 없거든요. 누가 대신 답해줄 수도 없고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순간, 불안을 느끼는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진실하게 살아있는 순간이라고요. 왜냐하면 이때 우리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아무것도 회피하지 않고 삶의 본질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을 뭔가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직업에, 가족에, 건강에, 돈에 기대어 살았죠. 그런데 그 기댈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거나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기대고 있던 게 영원한 게 아니었구나. 결국 나는 혼자구나. 이 깨달음이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나는 나 자신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대목에서 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영원히 이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이데거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닙니다. 그는 불안을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역할에 갇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불안 속에서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퇴직 후에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불안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 그런데 이 불안 속에서 어떤 분들은 문득 깨닫습니다. 그동안 나는 직함으로 살았구나.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해야 한다는 의무감 없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삶.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요.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말한 본래적 삶입니다. 불안을 통해 도달하는 삶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피하려고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사라지라고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불안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너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니? 진짜 너 자신과 마주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을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불안은 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하는 신호입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신호를 따라가면 우리는 조금 더 진실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불안은 피할 게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과의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만나게 됩니다. 철학적 관점, 이 불안을 밀어내지 않는 태도.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불안을 바라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와 동양 사상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릴게요.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고통과 불안에 대해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금방 권태로워져서 또 고통스럽다. 조금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뭔가를 원하고 얻으려 하고 그걸 지키려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안은 늘 함께였죠. 쇼펜하우어는 이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원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대개 무언가를 잃을까봐, 무언가를 얻지 못할까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돈이 부족할까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이런 두려움들이 불안을 만듭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걸 붙잡으려고 하는가? 애초에 모든 건 흘러가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동양 사상, 특히 불교의 무상이라는 개념과도 통합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머무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붙잡으려고 합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고 건강을 붙잡으려 하고 역할을 붙잡으려 하죠. 그러면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붙잡을 수 없는 걸 붙잡으려 하니까요.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할 때,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못할 때 우리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와 동양 사상은 비슷한 답을 제시합니다. 내려놓으라. 내려놓는다는 게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다만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몸이 말을 안 듣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꾸 억지로 붙잡으려 합니다. 아직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요. 그런데 이 다그침이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는 무의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물론 말은 쉽습니다. 실제로 내려놓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을 뭔가를 이루려 애쓰고 지키려 애쓰며 살아온 우리에게 갑자기 내려놓으라고 하면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억지로 바꾸려 하는 대신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해 보는 겁니다. 아, 이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또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그 감정을 느껴보는 겁니다.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얕아지고 있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신기하게도 불안이 조금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을 없애려고 애쓸 때 오히려 불안은 더 커지거든요. 불안에 대한 불안이 생기는 거죠. 이 불안을 없애야 하는데 왜 안 없어지지? 하면서 더 조급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불안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갑니다. 모든 감정이 그렇듯이 불안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이걸 관조라고 합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태도요. 내 안에 불안이 있지만 나는 그 불안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불안은 내 안을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지 나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조금 편해집니다. 불안과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불안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함께 있는 동반자로 여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세상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고통도 함께 줄어듭니다. 노년의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불안을 있는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도 여전히 호흡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나 자신을 느껴보세요. 그럼 불안은 여전히 있지만 그 불안이 나를 삼키지는 않습니다. 나는 불안보다 더 큰 존재니까요. 노년의 불안을 키우는 3가지 착각.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그 불안을 더 키우는 몇 가지 생각의 패턴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착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들은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착각들이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첫 번째 착각,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끝났다고 느끼는 착각.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이미 다 지나갔어. 이제 남은 건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야. 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정말로 삶이 끝난 것처럼 살게 되거든요. 새로운 걸 시작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저 흘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물론 젊을 때처럼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의미는 크기가 아니라 깊이에 있습니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작은 순간들 속에서 충분히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작은 것들도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큰 것을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남기고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젊을 때의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취가 아니라 존재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있는 것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삶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 쓸모는 젊음에만 있다는 착각. 우리 사회는 생산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많이 일하는가,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는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생산성이 떨어지면 우리는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느낍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쓸모라는 게 일하는 것, 돈을 버는 것, 뭔가를 생산하는 것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래 산다는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것을 배웠다는 뜻이니까요. 그 경험과 지혜는 젊은 사람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또 나이 든 사람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손주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존재가 안정감을 주고 자식에게는 부모의 존재가 여전히 힘이 됩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쓸모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람은 도구가 아닙니다. 무언가에 쓰이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면 불안이 많이 줄어듭니다. 나는 쓸모가 있어야 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착각, 혼자 견뎌야 한다는 착각. 많은 분들이 불안을 혼자 안고 삽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견딥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약해 보일 것 같고 짐이 될 것 같고 남들도 다 비슷하게 힘든데 내가 불평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것도 착각입니다. 불안을 혼자 견디는 게 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나누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한다고 해서 불안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내 안에만 갇혀있던 감정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 무게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말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 깨달음도 중요합니다. 불안은 혼자 느낄 때 가장 큽니다. 하지만 함께 나눌 때는 조금씩 작아집니다. 꼭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배우자든 친구든 자식이든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요즘 나 좀 불안해. 밤에 잠이 잘 안 와. 앞으로가 걱정돼. 이렇게 짧게라도요. 말하는 게 쉽지 않다면 글로 써도 좋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면서 내 감정을 밖으로 꺼내보세요. 혼자 견디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게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면 불안은 조금 더 다룰 만해집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불안이 나를 짓누르지는 않게 됩니다.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에 대해, 특히 노년의 불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불안이 커지는지, 그리고 철학자들은 이 불안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늘 꼭 전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나약한 게 아니라는 것.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오히려 우리가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그리고 불안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불안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불안은 적이 아닙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신호입니다.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니? 하고 묻는 거죠.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답을 모르겠고 확신이 없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는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살아있는 한 불안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불안 덕분에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진지하게 살고 더 의미 있는 순간들을 찾게 됩니다. 불안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표면만 스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불안을 미워하지 마세요. 불안을 밀어내려 하지도 마세요. 그냥 불안과 함께 걸으세요.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불안을 느끼는 건 당신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는 이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불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철학자들이 제안한 구체적인 태도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해서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혹시 불안이 찾아오더라도 조금은 덜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은 적이 아니니까요. 그저 우리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